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태풍 때마다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자치단체마다 시간당 처리 가능한 비의 양을 정해놓고 배수 시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기준을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시설들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 태풍 차바가 급습한 창원 시내의 한 상가. 지하층이 순식간에 흙탕물에 잠깁니다. 물이 빠진 지하 상가는 온통 흙빛입니다. 못 쓰게 된 가재 도구들은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아수라장이고 정말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침수되는 곳이래가 보험회사에서 우리 보험도 안 넣어주려고 그래요. 이 같은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이 지역에는 3만 6천 톤 규모의 우수 저류지가 지하에 만들어졌습니다. 빗물을 저장했다가 비가 그치면 하천으로 배수하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이번 태풍에 이 시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곳에 설치된 우수 저류 시설은 시간당 최대 85.4mm의 빗물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태풍처럼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면 재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진해 용원동과 마산 어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배수 펌프장이 있지만 80mm가 넘는 집중호우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시간당 100mm의 비는 5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빈도. 그러나 지난 2014년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로 진동면에서 버스 침수로 7명이 숨지는 등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바다 만저와 집중호우가 겹치게 된다면 더더욱이 하천 쪽에 배수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간당 120mm 정도는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때문에 빗물 처리 기준을 현재 수준보다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태풍이 핥히고 간 상처에 대해 복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큰 피해를 입은 양산은 여전히 막막하기만 합니다. 양산천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커 복구에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태풍 차바가 지나갈 당시 양산천이 넘쳐 35번 국도를 덮쳤습니다. 양산천 인근 아파트는 1층까지 물이 차 주차장 차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콩이 자라던 밭은 돌밭으로 변했고 하천물에 밀려 내려온 자동차들이 아직도 곳곳에 처박혀 있으며 끊긴 도로는 방치돼 있습니다. 무너졌던 제방부터 다시 쌓고 전기 공급을 위해 끊긴 전선도 서둘러 있습니다. 공장이 침수돼 망연자실했던 업체들은 직원들이 나서 조금씩 치워보지만 언제 다시 공장을 가동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몇몇 안 되는 직원 같이 와서 좀 치우고는 있는데 정말 뭐 이거 한두 달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물이 찼던 아파트에는 아직도 전기와 수돗물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선 지게차로 물에 잠겼던 자동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상 주차장엔 진흙 범벅이 된 자동차들이 즐비합니다. 전기공업은 오늘 저녁 늦게나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산은 지난 5일 태풍 차바가 지나갈 당시 부산보다 3배가량 많은 277.5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양산 지역은 도로 8곳과 교량 3개, 제방 6곳이 유실되거나 무너져 공공시설물 피해액만 200억 원이 넘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지난해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이를 위해 항공을 이용한 국내 여행 상품이 처음 개발됐습니다. 사천공항과 경남 서남부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해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아침 등산복을 입은 관광객들이 공항을 빠져나옵니다.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라탄 등산객들의 목적지는 지리산. 항공을 이용해 당일치기로 지리산 천왕봉까지 등반하는 여행 상품을 이용한 관광입니다. 지리산 올 때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 이렇게 긴 시간 잡고 항공편 이용해서 이렇게 당일에 천왕봉까지 갔다 오니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사천공항 활성화 대책으로 추진됐던 항공 연계 여행 상품 개발이 가시화됐습니다. 사천과 인근 남해안을 팸투어했던 여행사 가운데 한 곳에서 항공 여행 상품 판매를 시작한 것입니다. 지리산 당일 등반을 시작으로 거제와 통영 1박 2일 자유여행,
진주 남강 유등축제 1박 2일 여행 등 다양한 가을 여행 상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에서 주중 50%, 주말 40%의 할인도 제공해 가격 경쟁력도 갖췄습니다. 사천뿐 아니라 여수, 포항 등 3년 평균 탑승률이 50% 미만인 공항 3곳이 항공 여행 상품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중국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국제선을 띄울 수 있는 수요를 확보하여 사천공항에 국제선이 취항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앞으로 중단됐던 국제선 관광객 유치 등을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출품한 300여 편의 영화 상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영화제 개막 첫 주말인 오늘도 국내외 스타 배우와 관객과의 만남이 이어집니다. 박선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900만 명이 관람해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가운데 역대 최고 흥행을 기록한 영화 내부자들의 주인공 이병헌이 등장하자 팬들의 환호가 쏟아집니다. 할리우드에 진출해 가장 성공한 한국 배우로 꼽히는 이병헌은 자신의 연기 인생을 팬들에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 영화를 그리고 내 연기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렇게 도전하게 되고 다시 또 부딪혀보게 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고요. 트랜스포머와 고질라 등 할리우드 대작에 출연한 일본 국민 배우 와타나베 켄도, 새 작품을 들고 부산을 찾았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수백 명의 팬들이 몰려 영화의 전당이 북적였습니다. 배우들과의 교류나 감독과의 소통이 더 확실하게 다른 영화제에 비해서 그런 관계가 조금 더 밀접해서 그런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유일한 경쟁 부문인 유커런트 심사도 시작됐습니다. 재능 있는 아시아 신인 감독을 발굴하겠다는 심사위원들의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Je voudrais m'embarquer dans une aventure auquel je crois qu'à l'avenir sera très positive. 영화제 개막 이후 첫 주말인 오늘은 덕혜옹주의 손예진이 관객을 직접 만나고 아시아 영화 비즈니스장 아시아 필름마켓도 개막해 나흘간의 일정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어제 오후를 시작으로 다시 빗줄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지나고 있고요. 이 구름대는 오후 중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강수량 살펴보면 20에서 50mm로 전망이 되고요. 오전 시간 주로 강수가 집중되겠습니다. 돌풍을 동반해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도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가을의 마지막 절기 한로를 지나면서 창원의 아침 기온 10도 초반선으로 뚝 떨어지겠고 낮 기온도 20도 안팎에 그쳐 한층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은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많은 가운데 아침 공기도 서늘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원의 아침 기온 16도, 창녕과 함안 17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거제와 김해 22도, 함안과 의령 21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낮 기온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주 21도, 거창과 함양은 20도로 예년 수준에 비해 2, 3도가량 낮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프로야구 승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이 창원의 NC다이노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기 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어제 프로야구 NC다이노스 사무실에서 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8월 승부 조작 관련 혐의로 NC 선발 투수 이재학 선수를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어제 조선산업 관련 20개 기관 단체 회의를 열고 실직자 지원과 대체 일자리 발굴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항공과 나노,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조선해양 분야 미래형 신산업인 첨단 함정 복합단지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상남도 자체적으로 특례 보증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연말까지 지역 기업체 영업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규제 70여 건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규제 완화 대상은 경남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등 위임 조례 17건과 조례 규제 개선 사례 50건, 경남 5개 광고물 등 관리 조례 등입니다. 이번 규정 완화에는 경로당 난방비 잔액 범위 안에서 냉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뀝니다. 남부지방에 많은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지리산 탐방로가 전면 통제됩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오늘 새벽 3시를 기해 24개 탐방로 전 구간에 대한 입산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원 사무소는 또 지리산 내 장터목과 세석 등 5개 대피소에 머무는 등산객에 대해서도 오늘 오전 중으로 하산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해 씨가 논란이 되어왔던 수돗물 불소 투입을 18년 만에 중단합니다. 김해 씨는 지난 5월 인터넷 설문조사와 지난 8월 82개 기관조사에서 모두 불소 투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와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 씨는 이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와 3주 동안 공고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불소 사업을 전면 중단합니다. 산청의 선비문화를 재조명하기 위한 제40회 남명 선비문화축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산청 한국선비문화연구원과 산천제 일원에서 열립니다. 덕천서원과 산청군이 주최하고 남명 선비문화축제 집행위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조선시대 실천유학의 큰 스승인 남명 선생의 묘소 참배와 제례를 시작으로 전국 한시백일장과 시조경창대회, 남명 유적 전시와 시화전 등 다양한 전시, 체험 행사가 이어집니다. 2016 토지문학제가 어제부터 내일까지 소설 토지의 배경인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최참판댁에서 열립니다. 유치원생과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을 풍경 그리기 대회를 시작으로 시낭송대회와 토지 백일장 등 문학과 경연, 공연, 체험 전시 분야에서 41개 프로그램이 사흘 동안 펼쳐집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